사실 이런 정보들은 몰라요.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주택담보대출만 생각을 하지 뭐 사업자 대출, 뭐 매매사업자가 뭐고 임대사업자가 뭐고 모른단 말이죠. 근데 경매를 하면 그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주택담보대출이 풀렸다! 와. 입니다. 네. 이것이 경매의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고. 근데 경매는 전세 끼고 사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막히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대출이 다주택자든 아니면 무주택자든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경매 투자하기가 좋아졌다는 게 대출이 풀리는 게 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대출이 묶여 있으면 뭐 전세 끼고 사면 돼.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매는 그게 안 되니까 대출이 풀린 게 좀 더 다주택자들이 진입하기에 좀 용이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낸 거고 2023년 2월 10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뭐 큰 골자는 이렇게 6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뭐냐? 키워드가 다주택자,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뭐 서민실수요자의 대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민실수요자는 이미 대출이 다 풀려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랐던 게 다주택자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사업자는 원래 대출을 아예 안 해줬어요. 주택은 오피스텔은 됐는데, 그리고 지금 규제지역이 없죠. 거의 강남, 뭐 용산 이런 데 빼고는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LTV 규제지역 뭐 30%, 비규제지역 60%라고 나와 있지만 30%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규제지역은. 그러면 우린 대부분 다 비규제니까 0에서 60%가 된 거예요. 2억 물건에 2억을 들고 있어야 됐다면 이제는 60% 대출이 나오니까 8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죠. 2번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내면 다주택자들 대출 안 해주지만 60%까지 대출해주고, 60%는 정말 크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또 LTV도 높아졌지만 DSR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실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뭐 대출 이자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체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직장 소득 정도는 잡히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DSR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존 대출을 같이 봤었는데, 이번에 항목은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내면 기존 대출이 아니라 이제 받으려는 대출 그것만 보고 그거에 대한 이자 감당 능력만 있으면, 소득이 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DSR이라는 게 기존에 대출 있는 것도 다 묶어서 보면 커지겠죠. 근데 얘는 요거 하나만 새로 낙찰받는 거, 요것만 보면 6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사실 내 이름으로 낙찰받고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 신청해서 내고 그걸 이제 돌려서 대출을 받는 거죠. 왜냐면 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이미 대출이 많으니까 안 되지만 사업자를 내놓고 그걸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선생님분들 중에 사업자 내서 하게 된 분들도 계신가요? 많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소득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 받을 때 소득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오거든요, 한도가. 그런 경우에 이제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로 받죠.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면 개인의 DSR은 어느 정도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몰라요.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주택담보대출만 생각을 하지 뭐 사업자 대출, 뭐 매매사업자가 뭐고 임대사업자가 뭐고 모른단 말이죠. 근데 경매를 하면 그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다주택자 되는 거에 대한 세금 부담감, 근데 뭐 세금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정규 강의 수강생분의 사례인데, 오셨을 때는 무주택자였는데 지금 뭐 3주택, 4주택 계속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대출도 그렇고 세금도 다 중과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주택 사는 게 뭐 메리트가 있겠냐? 근데 메리트가 없으면 사실 그분들이 멈췄겠죠. 근데 계속 한단 말이죠. 뭐 세금 중과를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오피스텔을 한다던가 1억 이하의 물건을 낙찰 받아서 취득세 1.1%를 낸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여러 채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도 여의치 않으면 P2P 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았거든요. 개인 간의 대출은 금융위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DSR 이런 거 안 봅니다. 물론 금리가 더 비싸긴 한데, 이건 뭐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싸게 샀는데 한 달에 30만 원 더 나가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1금융권 대출만 고집을 하면 1주택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사업자 대출도 있고 P2P 대출도 있고 이런 걸 활용하면 뭐 2주택, 3주택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내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다주택자의 방향성인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사실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건 진짜 위험하죠. 왜냐면 들고 있으면 이걸 팔기 전까지는 이자만 나가니까.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임차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로 버는 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신 게 내가 소득 신고 안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주부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도 있고, 남편의 소득 활동을 봐도 되고, 그게 둘 다 여의치 않으면 이제는 가는 거죠. 사업자나 P2P 쪽으로. 사업자 대출이 어쨌든 P2P보단 싸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무주택자고 대출 없고 소득이 높아서 1금융권 대출 받으면 제일 좋죠. 왜냐면 금리도 싸고 뭐 중도상환도 싸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다음 걸 알아보는 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게 결국 투자자의 기본 소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막히면 어떻게 뚫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거? 멘토가 있으면 방향을 이것도 있어, 이 방법도 있어, 이게 돼서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다. 맞아요. 그 말씀 너무 맞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걸 또 좋아하시죠. 왜냐면 또 비싼 돈 내고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또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방송에 나가기 좀 애매한 것들은 또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것도 지금 예전에는 진짜 거의 다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거든요. 또 분위기가. 금리가 문제죠. 금리는 근데 계산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생활비 하고 뭐 다 하고 하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높아서 대출 이자가 8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 위험하죠. 그런 건 미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